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출 따라잡기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고객 관리라는 폼이 있대요. 그 폼에 보게 되면 조회라는 그 단추가 있는데 그 단추를 이제 클릭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조회 기능이 이제 수행되도록 그렇게 이제 구현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지상이 두 가지가 나왔죠. 여기 보니까 이제 가입일이 있는데 이 가입일이 txt 조회라는 그 텍스트 상자에 입력된 각각 같은 레코드만 표시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때 이제 필터 기능을 이용할 것 그렇게 이제 나왔죠. 그러면 이제 필터 기능을 이용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필터하고 필터 온 속성 그걸 이제 이용해서 우리가 코드를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자, 일단 우리가 코드 입력하기 전에 코드 한 번만 정리하고 지나갈게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필터하고 필터 온 쓸 때가 있죠. 필터하고 필터 온을 써라 그렇게 나오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밑점 필터라고 쓰고 는이라고 쓰고 뒤에다 이제 조건만 우리가 이제 작성해 주면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필터를 이제 조건을 걸어서 필터를 만들었으면 그 필터를 이제 적용을 시켜야 되니까 우리가 필터 온을 true 값으로 이렇게 이제 설정해 주면 이제 내가 만든 그 필터가 적용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써 주면 되는 거고, 만약에 시험 문제상에서 필터가 이미 설정되어 있는데 그걸 이제 해제해라 그렇게도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가 필터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필터가 적용된 걸 이제 해제를 할 때는 지금처럼 이제 필터 온이라는 그 속성을 우리가 이제 false로 이렇게 설정만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상에서 레코드 셋 클론 요걸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코드 작성해 주면 되죠. 나머지 이제 코드들은 전부 다 이제 무조건 고정적으로 우리가 쓰는 거고, 문제에 따라서 이제 조건만 우리가 바꿔서 우리가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상에서 레코드 소스를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나온다면 밑점 레코드 소스라고 쓰고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select from where이라고 해서 요 SQL문을 우리가 이제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때도 이제 문제상에서 어떤 테이블이다 어떤 컬이다 그렇게 이제 지정이 되거나 아니면 조건 같은 것들이 이제 문제마다 다르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테이블 명하고 조건만 이제 바꿔서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조건을 작성할 때 조건을 내가 여기다가 작성을 하든 여기다 작성하든 전부 다 똑같은 형태로 우리가 이제 조건을 써주면 돼요. 그때 이제 조건 쓰는 거는 크게 보게 되면 종류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좀 보자고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1, 2, 3, 4에서 이렇게 이제 네 가지를 제가 만들어 놨어요.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교재에 찾지 마세요. 자,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그때 이제 판매량이라는 게 이제 개수죠. 숫자죠. 숫자일 때는 지금처럼 조건식을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품명이라는 만약에 문자, 텍스트일 때는 텍스트로 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를 서로 이제 비교를 할 때는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써줘야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비교하고자 하는 그 값이 날짜 형태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해 줘야죠.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주소가 있는데 주소의 일부분만 이제 입력을 해서 이제 포함된 걸 찾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줘야죠. 그때 이제 우리가 만능 문자를 이제 써야 되기 때문에 앞에다가 이제 는이라는 그 기호 대신에 like를 이렇게 써서 우리가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상에서 이제 비교를 할 때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는 거죠. 숫자일 때, 문자일 때, 날짜일 때, 그리고 일부분만 이제 포함된 걸 찾을 때 그렇게 해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요 앞에 보게 되면 이제 밑점 필터라고 써져 있지만 이렇게 이제 조건을 작성하는 거는 필터에서만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레코드 셋 클론이 됐든 아니면 레코드 소스가 됐든 그런 곳에서도 숫자일 때, 문자일 때, 날짜일 때, 그리고 일부 포함하는 데이터를 찾을 때 어차피 조건 쓰는 건 다 똑같은 형태로 우리가 작성해 주면 된다고요. 자, 그때 이제 좀 보세요. 코드 좀. 여기 보니까 이제 레코드 셋 클론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코드를 작성해 놨죠. 그때 이제 숫자일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자다. 만약에 제품명을 가지고 비교해라. 그러면 요 조건식을 그대로 우리가 요 위치에다가 써주면 되겠죠. 만약에 날짜다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그냥 이 자리에다가 조건 쓰는 요 자리에다가 우리가 똑같이 써주면 되는 거고요. 일부가 이제 포함된 걸 찾아라 라고 할 때 지금처럼 요 조건을 이 자리에다가 그대로 똑같이 써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레코드 소스를 이용해라 라고 나오게 되면 지금처럼 SQL문을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숫자일 때요. 그때 이제 문자일 때요. 그래서 숫자일 때 문자일 때 어차피 똑같다고요. 여기 보게 되면 select from하고 얘가 들어간 거지 어차피 똑같아요. 자, 숫자일 때 보세요. 맨 앞에 여기 쌍따옴표 있죠.
그리고 여기 중간에 부등호 뒤에 쌍따옴표 있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M% 열어서 지금처럼 txt 수량이라고 썼습니다. 똑같잖아요 지금. 여기 맨 앞에 여기 우리 쌍따옴표 있죠. 그리고 요 부등호 뒤에 쌍따옴표 있죠. 컨트롤 명을 쓸 때 지금처럼 M% 열어서 이렇게 써주면 되죠. 지금 중간에 얘만 들어갔지 요것만 싹 빼고 보면 어차피 얘랑 똑같다고요. 그리고 문자일 때도 맨 앞에 이제 쌍따옴표로 시작하죠. 맨 앞에 여기 쌍따옴표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맨 뒤에 보게 되면 이제 쌍따옴표, 호따옴표, 쌍따옴표 찍혀 있죠. 여기도 똑같이 찍혀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 M% 텍스트 제품명 M%하고 썼죠. 똑같이 썼잖아요. 그리고 M% 바로 앞에 호따옴표, 쌍따옴표 있죠. 호따옴표, 쌍따옴표 있어요. 여기 또 같다라는 기호도 있고 여기 같다라는 기호도 있고 그 앞에 제품명이다, 제품명이다 요것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원래는 여기다가 쌍따옴표 찍어야 되는데 우리가 요 SQL문을 쓸 때는 지금처럼 셀렉트 앞에다가 우리가 쌍따옴표를 찍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셀렉트 프롬 웨어를 하고 요것만 빼서 보면 지금 얘랑 똑같다고요. 그때 이제 이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날짜일 때도 그리고 일부가 포함된 그 데이터를 찾을 때도 이거랑 똑같이 이제 써주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조회 기능에서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우리 필터 속성 쓰는 거, 그리고 레코드 셋 클론 쓰는 거, 그 다음에 레코드 소스 쓰는 거에서 이 세 가지는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얘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났을 때 여러분들이 절대로 틀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형식을 아직 나는 못 외웠습니다. 그럼 빨리 동영상 끄세요. 끄고 먼저 외우세요. 외워야 내가 뭐 식을 쓰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에요. 아직 이 코드도 잘 모르고 조건식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것도 잘 모르는데 그냥 지금 동영상 봐봤자 별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문제 푼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풀 때 이런 코드를 알아야 쓸 거 아니에요. 근데 몰라요. 코드를 모르는데 쓰겠다? 그럼 교재 보고 쓰겠다는 그 얘기죠. 교재를 보고 똑같이 입력하는 거는 그 타자 연습하는 거예요.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공부라는 거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거 가지고 입력을 해야 그게 공부한 거죠. 교재에 있는 거 그냥 글자 그대로 보고 치는 거는 타자 연습이에요. 타자 연습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아직 못 외웠으면 빨리 동영상 끄고 먼저 외우고 나서 동영상 보세요. 그래야 빨리빨리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요 레코드셋 클론 같은 경우에는 여기 레코드셋 클론 써있죠. 여기도 레코드셋 클론 써있어요. 그리고 앞에 북마크 써있죠. 여기도 북마크 또 똑같이 써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관 지어서 외우시면 좀 더 쉽게 외울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일단은 문제에서 이제 고객 관리라는 이 폼에서 그랬으니까 고객 관리라는 폼 좀 더블 클릭해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을 시켜보니까 지금처럼 고객 관리라는 폼이 이렇게 이제 생겼습니다. 여기서 이 폼에서 조회라는 단추를 이제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조회 단추가 지금 여기 있죠. 이 단추를 클릭을 하면 다음과 같은 조회 기능이 수행되게 그렇게 이제 구현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지상 보니까 가입일이 그랬어요. 가입일이 txt 조회라는 그곳에 입력된 값과 같은 레코드만 표시하도록 설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가입일 입력하고 여기 텍스트 상자가 있죠. 요 텍스트 상자가 우리 txt 조회인 것 같아요. 조금 이따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얘인 것 같아요. 여기다 이제 특정 날짜를 입력하고 우리가 조회 버튼 땅 하고 눌렀을 때 여기다가 입력했던 그 날짜랑 이 가입일이랑 똑같은 거 찾아달라 그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요 가입일이 문자인지 날짜인지 뭔지 몰라요. 이게 지금 가입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날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데이터 형식이 텍스트, 짧은 텍스트로 돼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먼저 확인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폼에서 일단 디자인북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 눈금자와 눈금자가 만나는 곳 있죠? 여기서 요거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속성 시트다 하고 나오고 선택 유형이 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폼을 만들었는지 그거 이제 확인하면 돼요. 해서 데이터라는 곳에 가서 보게 되면 레코드 원본에 지금 고객으로 돼 있죠. 고객이라는 거 찾아보니까 지금처럼 테이블 중에 고객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 테이블을 이용해서 이 고객 관리라는 이 폼을 만들었다 그거예요. 그러면 고객이라는 이 테이블 있죠. 여기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 디자인북에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그랬더니 테이블을 읽기 전용으로 여시겠습니까?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예 눌러주면 돼요. 얘 눌러서 보니까 여기에 이제 가입일이 있는데 그때 그 가입일이 데이터 형식이 어떻게 돼 있어요? 날짜, 시간으로 그렇게 돼 있죠. 그럼 이제 얘는 날짜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쓰기 전에 먼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왜? 날짜일 때랑 짧은 텍스트, 문자일 때랑 우리 조건 쓰는 형식이 달랐잖아요.
그래서 날짜로 돼 있어요. 지금 요거 이제 확인해주고 고객 테이블은 닫아버리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요 텍스트 상자가 이름이 뭔지 확인부터 해야 되겠죠. 해서 얘를 찍어서 보니까 얘가 이제 txt 조회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가입일을 입력하고 우리가 저희 조회 버튼을 땅 하고 눌렀을 때 내가 입력한 그 가입일과 똑같은 거, 이 가입일이 똑같은 거 찾아라. 그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는 요 조회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이제 뭔가가 실행되게 할 거죠. 그래서 이 조회 버튼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우리가 이벤트로 찾아가면 되겠죠. 이벤트에 찾아가서 이제 지금 이곳에 온 클릭하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조회라는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작성해주면 되겠죠. 해서 맨 끝에 보게 되면 이제 점점점이 있습니다. 요 점점점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작성기 선택해라. 그렇게 나오죠. 우리는 이제 코드 작성기 이용할 겁니다. 코드 작성기 이제 선택해주고 확인 버튼이요. 자,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비주얼 베이직이 짜잔하고 떴습니다. 여기 보니까 CMD 조회, CMD가 커맨드의 약자예요. 그래서 조회라는 커맨드 버튼, 조회라는 이 단추를 이제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라고 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작성해주면 되겠죠. 해서 그때 이제 문제에서 필터 기능을 이용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여기다 이제 밑점 필터 하고 써주면 되겠죠. 해서 밑점 필터라고 써주고 는 써주고요. 그리고 가입일이라는 필드가 있는데 그 필드랑 요 txt 조회라는 그 컨트롤에 입력된 값과 똑같은 거, 같은 레코드만 표시하라 했으니까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써주면 되겠죠. 근데 이 가입일은 날짜 형태로 되어 있어요. 자, 일단은 이 가입일이 문자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코드를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럼 여기다 이제 쌍따옴표 열어주고 여기다 이제 가입일이라고 우리가 이제 필드명 써주고요. 필드명 써주고 같다. 어떤 거랑 똑같은 거 찾아라. 우리가 여기서 이제 헛단표 찍어주고 쌍단표 찍어주고 한 칸 띄고 그리고 이제 앰퍼센트 열어주고요. 어디에 들어있는 거랑 txt 조회라는 그 컨트롤에 들어있는 거랑 똑같은 거 찾아 달라라고 우리가 이제 써줄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가서 이제 앰퍼센트 열어주고요. 맨 뒤에 가서 이제 쌍단표 헛단표 쌍단표 하고 이렇게만 찍어주면 되죠. 이거는 이 가입일 필드에 들어있는 게 문자일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는 거고 여기서는 지금 이제 날짜로 돼 있는 거 우리가 이제 확인했었죠. 날짜로 되어 있는 거 이제 확인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날짜 형태로 이제 굳혀주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헛다운표 대신 우리가 그 자리에다가 샵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돼요. 해서 여기다가 이제 또 헛다운표 대신 샵이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만 이제 작성해주면 되는 거예요. 해서 이제 문자일 때랑 날짜 데이터일 때랑 어차피 쓰는 건 똑같다고요. 우리가 헛다운표 대신에 지금처럼 샵을 써주면 된다. 그것만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필터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필터를 적용시켜라 라고 해서 밑점 필터 온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해서 이 필터 온 속성을 우리가 이제 true로 이렇게 이제 설정만 해주면 되겠죠. 그럼 내가 여기서 만든 그 필터를 적용시켜 달라 그거예요. 이렇게 해서 두 줄만 써주면 끝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다 작성했으니까 이제 우리 XX로 되돌아가자고요. XX로 되돌아갈 때 요 아이콘, XX 아이콘 클릭 한번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다 작성했으니까 요 속성 시트 창은 그냥 X 버튼으로 닫아버릴게요. X 버튼 누르고요.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폼 실행시켜주고요. 여기다 이제 가입일 입력해라 그렇게 돼 있죠. 여기다 이제 2019년 10월 15일 그거 이제 한번 입력해볼게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2019년 10월 15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이요. 조회 버튼 눌렀더니 내가 입력한 그 가입일이랑 똑같은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찾아줬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날짜도 한번 입력해 볼게요. 여기다 이제 2020년 5월 15일 하고 이렇게 이제 날짜 입력해주고 조회요. 조회 버튼 눌렀더니 그 가입일에 이제 해당하는 그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날짜 한번 더 입력해 볼게요. 2020년 11월 12일이라고 이렇게 쓰고 나서 이제 조회요. 조회 버튼 눌렀더니 내가 입력한 그 날짜와 똑같은 그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됐습니다. 이렇게만 해주면 이제 우리 문제 다 푼 거예요. 그러면 이제 X 버튼 누르고 이 폼 닫아버리면 되겠죠.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이제 여기서 예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1번 문제 끝이요. 문제 2번이요. 문제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우리 도서 찾기라는 폼이 있대요. 그 폼에 찾기라는 단추가 있는데 그 찾기라는 단추를 클릭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은 이제 조회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현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도서 찾기라는 폼이 여기 있죠. 이 폼 좀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이제 지상 보니까 도서명 필드에다가 txt 찾기에 입력된
그 문자를 포함하는 그 도서 정보를 찾아서 표시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현재 폼에 레코드 소스라는 이 속성을 이용하여 이벤트 프로시를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만약에 뭐 야생하고 그렇게 이제 두 글자를 썼을 때 야생이라는 그 두 글자가 포함된 그 도서명이 이곳에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디자인 보기를 먼저 들어갔고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도서명을 입력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컨트롤 명부터 확인 좀 하자고요. 얘를 더블 클릭해서 보니까 tx 찾기가 맞죠? 그럼 우리가 찾고 싶은 거를 여기다 이제 입력해라 그거고 그때 입력해놓고 요 찾기라는 요 단추를 클릭을 했을 때 그렇게 이제 조회 기능이 수행되게 그렇게 이제 해주는 거죠. 해서 요 찾기라는 요 단추 있어요. 이 단추 선택해주고 우리 이벤트로 찾아간 다음에 온 클릭이라고 있죠. 여기서 이제 점점점 요거 이제 클릭해주고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기를 선택해라 나타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코드 작성기로 작성해주면 되겠죠. 코드 작성기 선택해주고 우리 확인 버튼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CMD 찾기 클릭하고 이렇게 떴습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우리가 코드만 쭉쭉쭉 작성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문제에서 현재 폼에 레코드 소스라는 그 속성을 이용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미점 레코드 소스하고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레코드 소스하고 이렇게요. 그래서 레코드 소스라고 이렇게 써주고 는 써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조건을 써주면 되겠죠. SQL문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조건을 써주면 되는데 지금 아까 우리 도서명을 봤을 때 문자로 돼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조건을 쓸 때 일단은 우리는 이제 입력된 그 문자를 포함하는 데이터를 찾는 거지만 일단 같은 거 찾는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조건 한번 써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쌍따옴표 먼저 찍어주고요. 여기서 이제 도서명이랑 똑같은 거 찾아 달라. 그때 이제 우리가 콧따옴표 쌍따옴표 열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한 칸 띄고 M% 열어주고 어떤 컨트롤이요? txt 찾기라는 그 컨트롤이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M% 닫아주고 맨 뒤에 가서 이제 쌍따옴표, 호따옴표, 쌍따옴표 이렇게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필드, 도서명이라는 필드에 들어있는 그 값이랑 txt 찾기라는 이 컨트롤에 입력된 그 값이랑 똑같은 거 찾아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문자일 때 지금처럼 조건을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근데 우리는 입력된 그 문자를 포함하는 그 데이터를 이제 찾을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맞는 문자를 이용하면 되겠죠. 맞는 문자를 쓸 때는 우리가 요 호따옴표하고 쌍따옴표하고 요 사이에다가 우리가 별표만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뒤에 가서 여기도 이제 호따옴표가 있으니까 그 호따옴표 앞에 가서 이제 우리가 별표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같은 데이터를 찾는 게 아니라 포함되는 걸 찾을 거예요. 해서 맞는 문자를 썼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는이라는 그 부등호 대신 우리가 여기다 이제 like라고 이렇게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포함하는 그 정보를 찾을 때는 호따옴표 그 뒤에다가 별표 찍는다. 그리고 호따옴표 그 앞에다가 별표 찍는다.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 지금처럼 맞는 문자를 썼을 때는 앞에다가 우리가 부등호 대신 뭘 쓴다? like라고 쓴다. 요거 이제 기억하시면 되죠. 해서 우리가 어떤 특정 글자가 이제 포함된 걸 찾을 때는 지금처럼 조건을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이제 레코드 소스라는 그 속성을 이용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요 앞에다가 이제 셀렉트 구문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select라고 써주고요. 모든 걸 다 찾아 달라. from이라고 쓰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테이블이 됐든 쿼리가 됐든 그 이름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다가 이제 where이라고 지금처럼 이렇게 써서 우리가 조건식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테이블 명 좀 확인하러 가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 액세스로 다시 되돌아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폼에서 이 눈금자와 눈금자가 만나는 곳 이곳을 이제 한번 클릭해주면 되겠죠. 클릭하고 나서 우리가 선택 유형이 폼이 맞나 안 맞나 확인해주고 여기서 이제 데이터 이 폼을 만들 때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질지 그걸 이제 확인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는 탭으로 이동하게 되면 지금 레코드 원본에 도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서 도서를 찾아보니까 테이블 중에 도서라는 테이블이 있어요. 해서 이 도서라는 이 테이블을 이용해서 지금처럼 이 폼을 만들었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테이블 명 찾았으니까 이제 우리 다시 비주얼 베이직으로 되돌아가자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주얼 베이직으로 들어온 다음에 이 테이블 명에다가 우리가 이제 도서라고 테이블 명 그거 이제 써주면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한 줄만 우리가 작성해주면 끝이에요. 지금 요만큼 있죠? 요만큼 셀렉트 구문 있죠? 요만큼만 제가 잘라내기 좀 해볼게요. 잘라내기 했더니 아까 처음에 제가 조건 작성한 거랑 똑같잖아요. 대신에 레코드 소스를 이용할 때는
요 사이에다가 쌍따옴표하고 도서명, 필드명 그 사이에다가 우리가 셀렉트 구문을 써야 되더라. 셀렉트 구문만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 쓰는 건 똑같아요. 자, 그럼 이제 코드 다 작성했으니까 XX로 다시 되돌아가자고요. XX로 되돌아가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속성 시트 창은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자고요. 그리고 나서 이 폼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폼 실행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찾을 도서명에다가 제가 이제 화라는 글자 한번 써볼게요. 화라는 글자 요거 한 글자만 이렇게 써놓고 찾기 버튼이요. 찾기 버튼 눌렀더니 도서명 중에 화라는 글자 한 글자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음 레코드로 우리가 이동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 레코드로 이동을 땅 했더니 지금 여기 보니까 화상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하고 요 도서명도 있죠. 여기도 이제 화라는 글자가 포함이 돼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 다음 데이터로 또 넘어가서 보면 지금 여기 중간에 화라는 글자가 포함돼 있죠. 포함되어 있는 게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 데이터로 넘어가 보니까 여기도 이제 화라는 글자가 포함이 돼 있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화라는 글자가 포함된 그 모든 레코드 4개의 레코드를 다 찾아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운명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운명이라고 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찾기 버튼이요. 찾기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운명하고 이렇게 이제 두 글자 도서명이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데이터 넘어갔더니 없어요. 그래서 운명이라는 글자가 포함된 거는 이렇게 이제 책 한 권밖에 없다. 그렇게 이제 나온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문제 다 풀었죠. 그럼 이제 확인까지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이 폼은 닫아버리자고요. X 버튼 눌러주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이제 예 눌러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문제 2번 끝이요. 문제 3번이요. 문제 3번 보니까 이제 학생 정보라는 그 폼이 있대요. 그 폼에 보게 되면 txt 조회라는 그 컨트롤이 있는데 그 컨트롤에다가 학번을 입력한대요. 학번을 입력하고 나서 찾기라는 이 단추를 이제 클릭을 했을 때 다음 같은 기능이 수행되도록 그렇게 이제 구현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학생 정보라는 이 폼부터 한번 실행시켜 보자고요. 학생 정보라는 폼이 여기 있죠. 자, 이 폼에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해서 실행시켜 보니까 지금 좀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txt 조회라는 그 컨트롤에다가 이제 학번을 입력한다 그랬죠. 지금 얘 맨 밑에 보니까 조회 학번하고 이렇게 이제 제목이 써져 있고 그 뒤에 이제 컨트롤이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얘가 이제 txt 조회인 것 같아요. 여기다 이제 학번을 입력하고 우리가 찾기 버튼을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했을 때 내가 입력한 그 학번에 해당하는 그 사람만 이제 표시가 되게끔 이제 그렇게 이제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디자인 보기로 먼저 들어갈게요. 자,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 컨트롤부터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언바운드 되어 있는 거 일단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해서 보니까 지금처럼 여기 txt 조회라고 컨트롤 이름이 써져 있죠. 요 컨트롤이 맞죠? txt 조회. 그럼 여기다 이제 우리가 학번을 입력해주고 찾기라는 요 단추를 땅 하고 이제 클릭했을 때 입력된 그 학번에 해당하는 그 학생의 정보를 찾아서 이제 우리 폼에 본문에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해줄 겁니다. 그때 이제 현재 폼에 레코드 셋 클론 그리고 북마크 그리고 find first라는 요 메서드를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폼을 실행시켜 봤을 때 학번이 지금처럼 170240005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처럼 학번이 이렇게 이제 들어있다고 해서 요거 이제 숫자네. 아싸, 숫자니까 쉽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우리가 숫자를 이제 비교할 때 그 조건을 쓰게 되면 틀린 걸로 채점될 수도 있어요. 왜? 이 학번이 진짜 숫자인지 아니면 문자인데 지금처럼 이렇게 보이는 건지 뭔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일단은 그거부터 확인 좀 하자고요. 우리가 일단 디자인 보기로 먼저 들어가고 그때 이 폼이 뭘로 만들어졌나 확인해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한번 해주면 그때 이제 선택 유형은 폼으로 그렇게 바뀌고 레코드 원본에 보니까 SQL문이 이렇게 쭉쭉쭉 써져 있네요. 지금 여기 봤을 때 이제 학번이라는 필드가 여기 있어요. 이 학번이라는 필드는 어디서 가지고 왔다? 학생이라는 이 테이블에서 가지고 왔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학생이라는 그 테이블 좀 보자고요. 학생 테이블에서 일단 더블 클릭을 해보니까 지금처럼 학번이 지금처럼 이렇게 쭉쭉쭉 들어있는 거 맞죠? 그때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디자인 보기요. 디자인 보기 눌렀더니 테이블을 읽기 전용으로 열색했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예 눌러버리면 됩니다. 얘를 누르고 나서 학번이라는 이 필드를 보니까 뭘로 돼 있어요? 짧은 텍스트로 돼 있죠. 얘는 이제 문자라는 그 얘기예요. 문자로.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조건을 쓸 때 문자이니까 우리가 이제 거기에 맞게 우리가 조건을 작성해 주면 되겠죠. 자, 그때 이거는 언제 이게 실행되게 할 거예요? 우리가 찾기라는 이 단추를 클릭을 했을 때 해서 찾기라는 단추 선택해주고 우리 이벤트에 가서 이제 온 클릭 맨 끝에 가서 점점점이요.
점점점 눌러주게 되면 작성기를 이제 선택해라 그렇게 이제 나오죠. 그럼 여기다 이제 코드 작성기 쓰겠습니다 라고 선택해주고 확인 버튼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비주얼 베이직이 짜잔한 거 떴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코드만 쭉쭉쭉 작성해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다가 이제 mi.record set clone 하고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그렇게 쓰고 나서 점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find first라는 그 메서드를 이제 써라 그랬으니까 여기다 이제 find first 하고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다가 쌍따옴표라서 우리가 이제 서로 이제 조건을 비교해주면 됩니다.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학번이라는 필드가 있다. 그 학번이랑 똑같은 거 찾아 달라. 어디에 들어있는 거? txt 조회라는 그 컨트롤의 값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때 이 학번은 문자이기 때문에 그 는 뒤에 가서 헛따옴표 쌍따옴표 찍어주고 한 칸 띄고 앰퍼센트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가서 이제 또 앰퍼센트 닫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쌍따옴표 헛따옴표 쌍따옴표 이렇게만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문자일 때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밑에다가 이제 우리가 또 써줘야죠. 그래서 mi.bookmark라고 이제 써주고요. bookmark는 여기다가 이제 mi.record set clone이요. record set clone 하고 요거 이제 써주고 점 찍어주고 뒤에다가 이제 또 북마크하고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코드 두 줄만 이렇게 작성해주면 끝이요. 해서 문제에서 record set clone이라는 속성 이용해라, 북마크라는 속성 이용해라, 그 다음에 find first라는 요 메서드를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친절하게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으니까 우리가 record set clone이라는 거 입력을 할 때 스펠링이 기억이 안 나면 요 밑에 거 보고 써주면 되겠죠. record set clone 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북마크 속성도 이용하라 그랬죠. 그래서 북마크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find first 메서드를 이제 이용해라 나왔으니까 우리가 find first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코드 다 작성했으면 exec로 되돌아가자고요. exec로 되돌아갈 때 이제 요 아이콘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클릭하고 들어간 다음에 일단은 속성 시창은 X 버튼으로 닫아버릴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폼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폼 실행시킨 다음에 여기 조회 학번 있죠? 여기다 이제 학번 한번 입력해 볼게요. 1702400 하고 요 학번 이제 입력해 놓고 찾기요. 찾기 버튼 눌렀더니 위쪽에 그 학번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학번도 한번 넣어볼게요. 20215101 하고 이렇게 쓰고 나서 이제 찾기요. 찾기 눌렀더니 그 학생이 이렇게 이제 나왔죠. 그 다음에 또 한번 더 해볼게요. 그때 이제 1802603 하고 이렇게 이제 학번 써주고 찾기요. 찾기 눌렀더니 그 학생의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만 해주면 이제 문제 다 맞게 푼 거죠. 자, 그럼 이 학생 정보라는 이 폼은 닫아버릴게요. 닫았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얘만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3번 문제 끝이요. 문제 4번이요. 문제 4번 보니까 이제 봉사 내역이라는 그 폼이 있대요. 봉사 내역이라는 폼이 지금 이곳에 있죠. 이 봉사 내역 폼에서 txt 학번이라는 그 컨트롤인데 그 컨트롤을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은 기능이 수행되도록 구현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봉사 내역이라는 폼부터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더블 클릭했더니 봉사 내역이라는 폼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생겼습니다. 그때 이제 학번이 txt 학번에 표시된 각각 같은 학생의 이름, 학과, 전화번호를 표시하는 그 메시지 박스를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떴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학번이라는 컨트롤이 여기 있죠.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을 땅 하고 이제 클릭했을 때 지금처럼 메시지 박스에다가 그 사람의 이름 그리고 그 사람의 학과 그리고 전화번호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메시지 박스 형태로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하라는 거예요. 왜? 이 데이터만 봤을 때는 이게 누구 건지 모르잖아요. 학번만 그냥 써 있으니까. 그때 이제 ADO 개체를 이용할 것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디자인 보기 먼저 들어가지고요. 그리고 우리는 문제에서 txt 학번이라는 그 컨트롤을 클릭을 했을 때 그렇게 되게 하라는 거죠. 지금 여기 보니까 학번이 얘밖에 없어요. 여기서 일단 더블 클릭해서 컨트롤 명이 맞나 안 맞나 확인부터 하자고요. 확인해봤더니 txt 학번이 맞죠? 자, 이 txt 학번 컨트롤을 클릭을 할 때 다음과 같은 기능이 수행되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컨트롤의 이벤트에서 우리가 이제 온클릭이요. 온클릭에 가서 점점점이요. 점점점을 클릭하고 나면 지금처럼 작성기를 선택해라. 그렇게 뜨죠. 그럼 우리는 이제 코드 작성기 선택해주고 확인 버튼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떴습니다. txt 학번이라는 그 컨트롤을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우리가 여기다 이제 코드만 쭉쭉쭉 작성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ADO 개체를 이용하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ADO 개체를 입력할 때는 무조건 세 줄은 무조건 입력해야 됩니다. 일단은 우리가 변수 선언하는 거 먼저 입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RS라는 그 임시로 저장할 그 레코드셋을 할당하는 그 명령어 써야 되고, 그 다음에 RS라는 그 레코드셋에 현재 데이터베이스 연결하는 거 그거 그 세 가지는 무조건 써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한번 써보자고요. 자, 일단은 여기다가 이제 dim이라고 써주고 RS라는 그 변수를 선언하겠다. 그때 이제 RS라는 그 변수를 ADO 레코드셋 변수로 선언해주세요 라고 해서 여기다가 뒤에다가 우리가 ADO DB라고 이렇게 써주고 점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레코드셋하고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만 써주면 이제 우리가 RS를 이제 ADO 레코드셋에 변수를 이제 선언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RS에다가 임시 변수로 저장할 그 레코드셋을 우리가 이제 할당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할당하겠다 RS라는 그 변수에다가 뭐를 new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adodb라고 써주고 점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이제 레코드 셋하고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RS 레코드 셋의 현재 데이터베이스만 이제 연결시켜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RS라고 써주고 점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액티브 여기다가 이제 액티브 커넥션 이렇게 써주고 는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런트 프로젝트 점 우리가 커넥션하고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만 써주면 이제 RS 레코드 셋에다가 현재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해 달라 그렇게 이제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학번이라는 그 필드의 값이랑 txt 학번에 표시된 그 값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이제 해주면 돼요.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SQL문을 써서 검색을 해서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때 이제 이 폼이 만들어질 때 어떤 테이블을 가지고 어떤 쿼리를 가지고 만들어졌는지 몰라요. 모르니까 일단은 그거 찾아봐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 학번이 문자인지 숫자인지 그것도 이제 찾아봐야 됩니다.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XX로 먼저 되돌아가자고요. 자, XX로 되돌아온 다음에 여기서 이제 눈금자와 눈금자가 만나는 곳에서 여기서 이제 클릭 한번 해주면 속성 시트창이 이제 선택 유형이 폼이다 하고 그렇게 이제 선택이 됐죠. 그때 이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 폼을 만들었는지 그걸 확인해야 되니까 우리가 데이터란 탭으로 이동해 주면 되겠죠. 데이터란 탭으로 가서 보니까 우리 레코드 원본이 뭘로 돼 있다? 봉사 내역 종합으로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자, 그럼 봉사 내역 종합이라는 거 찾아보니까 여기 쿼리 봉사 내역 종합이라는 이 쿼리로 이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봉사 내역 종합이라는 이 쿼리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디자인 보기로 한번 열어보자고요. 자, 디자인 보기로 열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학번을 비교할 건데 여기 보니까 이 쿼리가 만들어질 때 봉사 기간이란 테이블, 봉사 내역이란 테이블, 재학생이란 테이블 요 세 개 테이블로 만들었대요. 그때 이제 우리는 학번이 지금 이곳에 보니까 재학생이라는 그 테이블의 학번이 이제 기본기로 설정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재학생이라는 이 테이블의 학번을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요 학번이라는 요 필드 있죠. 요 필드가 숫자인지 문자인지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재학생이라는 테이블이 이곳에 있습니다. 이 재학생 테이블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보기요. 디자인 보기 눌렀더니 테이블을 읽기 전용으로 열쇠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예요. 예 버튼 눌러서 보니까 여기 재학생이라는 테이블이 지금처럼 디자인 보기로 열렸고 그때 이제 학번을 보니까 짧은 텍스트로 되어 있죠. 학번이 뭐 숫자로 써져 있다고 해서 숫자라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지금처럼 데이터 형식을 꼭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확인할 거 다 했으니까 테이블 꺼버리고요. 그리고 쿼리도 꺼버릴게요.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아니요 눌러주면 되죠. 우리는 뭐 변경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비주얼 베이직으로 다시 되돌아가자고요. 자, 비주얼 베이직 되돌아서 이제 우리가 여기다 이제 RS 점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픈이라고 써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조건을 써주면 되겠죠. 조건은 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학번이라는 필드가 있다. 이거랑 똑같은 거 쳐서 달라. 그때 이제 그 학번은 문자 형태로 돼 있었으니까 그 뒤에다가 이제 호따옴표 찍고 쌍따옴표 찍어주고요. 한 칸 띄고 이제 M% 열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컨트롤 명 써주면 되겠죠. 컨트롤은 우리 txt 학번이요. 그래서 txt 학번이다 써주고 뒤에다가 이제 M% 열어주고요. 그리고 쌍따옴표 호따옴표 쌍따옴표 하고 이렇게만 작성해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학번과 그리고 쌍따옴표 이 사이에다가 우리가 셀렉트 구문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select라고 써주고요. 별표 하나 찍어주고 from이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재학생이라는 그 테이블에서 모든 걸 다 검색해라. 검색해 오긴 하는데 그때 이제 조건은 학번이 txt 학번이랑 똑같은 거 써달라라고 해서 지금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SQL 문에서 이 select 구문에서 학번이랑 txt 학번이랑 똑같은 걸 찾아와요. 찾아와서 그걸 이제 어디다가 할당해줘요. rs recordset에 그 데이터를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rs recordset에 전부 다 이제 할당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rs recordset에 학번이랑 txt 학번이랑 똑같은 그 데이터들만 전부 다 이제 들어가겠죠. 그럼 이제 거기 있는 거 이제 가져다 쓰기만 하면 돼요. 그때 문제를 읽어봤을 때 학번이라는 그 필드의 값이 txt 학번에 이제 표시된 값과 같은 그 학생들의 이름하고 학과하고 전화번호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출력하라고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메시지 박스에다가 지금처럼 표시가 되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 데이터는 어디서 가지고 온다? 우리 재학생이라는 이 테이블에서 가지고 오는 거죠. 자, 일단 우리가 액세스로 되돌아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재학생의 이 테이블 좀 열어볼게요. 디자인 보기로 열었더니 테이블을 읽기 전용으로 열수있습니까?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예 눌러주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이름은 그냥 가지고 오면 돼요. 이름은 그냥 가지고 오면 되고 학과도 그냥 가져가면 됩니다. 근데 전화번호를 가지고 와라. 그렇게 이제 나는데 이 전화번호는 필드명이 뭘로 돼 있어요? 지금 연락처로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전화번호라고 써주면 안 되고 연락처라고 요거를 이제 써서 우리가 메시지 박스에 이렇게 이제 표시되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그럼 일단 재학생이라는 이 테이블은 닫아버릴게요. 그래서 우리 다시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자고요. 자, 요 밑에다가 이제 메시지 박스 띄워라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메시지 박스를 띄워주세요 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때 이제 RS에 할당되어 있는 뭐를 가지고 와라? 이름 가지고 와라. 그 다음에 이제 또 RS라는 그곳에 이제 할당되어 있는 뭘 가지고 와라? 학과 가지고 와라. 그 다음에 이제 RS 레코드셋에 할당되어 있는 뭘 가지고 와라? 연락처를 가지고 오세요. 그렇게 해요. 여기서 지금 전화번호라고 써있다고 해서 전화번호라고 써주면 안 되겠죠? 왜? 아까 우리 재학생 테이블을 봤을 때 전화번호라는 이 필드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연락처라고 이렇게 써준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뭐도 찍어줘야 돼요. 중간중간에 이제 슬래시로 구분해서 그렇게 이제 써줘야 됩니다. 해서 이름 출력하고 그리고 이어서 앰퍼센트 열어주고 뭘 출력해라? 슬래시 출력해 주세요. 슬래시를 쌍따옴표를 묶어서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리고 이어서 뭐 출력해라? 우리 학과 출력해달라. 그리고 나서 그 뒤에서 이어서 뭐 출력해라? 우리 또 슬래시 출력해달라. 그리고 나서 또 이어서 연락처 출력해주세요 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메시지 박스 띄웠으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레코드셋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해서 그 밑에다가 rs.close 하고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ADO 개체를 이용해서 코드를 이렇게 이제 작성해주면 됩니다. 해서 문제상에서 ADO 개체를 이용해라 나오면 무조건 이 세 줄 그리고 레코드 셋 요거 닫는 거 RS 레코드 셋 닫는 거 요거는 이제 무조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보통 보면 시험 문제 그렇게 나오죠. 그렇게 나오면 우리가 셀렉트 구문을 이용해서 지금 좀 조건을 이렇게 써주는데 그때 RS 오픈도 이것도 무조건 쓰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처럼 메시지 박스를 띄우면 여기다 이제 메시지 박스라고 쓰는 거고 RS셋에 할당되어 있는 그 데이터를 이제 폼에다 표시해라 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맞게 우리가 이제 작성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ADO 개체 쓰는 것도 무조건 쓰는 거예요. 무조건 쓰는 게 지금 얘랑은 무조건 쓰는 거고 그때 이제 ADO 개체를 이용해서 어떤 특정 데이터를 이제 검색을 했으면 그거를 이제 메시지 박스에다 표시하냐 폼에다 표시하냐 아니면 다른 형태로 표시하냐에 따라서 얘만 바뀌는 거예요. 얘만. 그래서 요 코드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ADO 개체도 별거 없어요. 근데 얘는 외워야 되는 코드가 너무 길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어려워한다고요. 그리고 이 ADO 개체를 이용해서 다른 형태로 이제 문제가 변형될 수도 많이 나옵니다. 일단은 우리가 교재에 있는 요 ADO 개체 문제 있죠? 이 정도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 수 있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와 유사한 형태로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들은 ADO 개체 이 문제를 맞추셔야 돼요. 근데 시험장 갔더니 ADO 개체 이용하래요. 근데 교재에 없는 그런 형태로 나왔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틀릴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이 ADO 개체까지 100% 다 맞추려면
이거 코드를 엄청나게 공부하셔야 돼요. 왜? 시험 문제 어떤 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은 과거에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거 그걸 이제 토대로 그 정도 유형이 시험에 나올 거다. 그렇게 이제 예상해서 그 정도 문제를 맞출 수 있게 공부를 꼭 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다 풀었으니까 이제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XX로 먼저 되돌아갈게요. 되돌아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봉사 내역이라는 이 폼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자, 여기서 이제 폼 보기요. 폼 보기 실행시켰더니 지금 좀 이렇게 이제 떴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사람 거 학번 한번 찍어보자고요. 학번 찍어봤더니 밖글에 컴퓨터 학과다 010-1234-5678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떴죠. 이렇게만 이제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확인 버튼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람도 한번 클릭 한번 해보자고요. 클릭했더니 얘는 이제 정답이네 그 데이터래요. 그래서 지금 좀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이렇게만 해주면 이제 우리 문제 또 다 푼 거죠. 자, 그럼 이제 폼 닫아버릴게요. X 버튼으로 닫아버리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이제 예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4번까지 다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그럼 요 1번부터 4번까지 요 4개 유형이죠. 요 4개 문제는 여러분들이 꼭 잊어버리지 않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연습하세요.